자, 오늘의 리뷰는 하이레솔루션 모델 건담 마스터레이 레드 프레임 파워드 레드 2022년 3월 12일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16,000엔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말이나 돼서야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저는 못 구했었는데 구독자분의 도움으로 어떻게 좀 이제 제가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패키지 자체는 기존의 하이레솔루션 모델다운 그런 느낌이에요. 검은 바탕에 이런 모델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듯한 느낌. 뒤에 보면은 국내 정발판은 정중앙에 그 저거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 그래서 떼서요. 뗐고 이제 상품 샘플 사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역시 래프는 래프다, 거기다 파워드 레드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까보도록 합시다. 자, 오픈! 빠밤! 짠!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통짜 프레임인데 그쵸? 하이레솔루션 모델의 파워드 레드. 근데 팔이 없어요. 통짜 프레임의 기존의 그 레드 프레임을 만들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팔까지 다 있고 여기 백팩 조인트까지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팔만 없습니다. 파워드 레드 같은 경우는 팔은 아예 새로 조립을 해줘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레드 프레임이 들어있지만 팔만 없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겠죠. PG 레드 프레임에 들어갔었던 손이 들어갑니다.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머 슈나이더도 한 세트가 그대로 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PG에서 사용하던 눈 파츠도 이것도 남을 거고요. 근데 런너 생산 자체는 금형을 새로 팠었나봐요. 구성은 PG랑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PG 레드 프레임이 2009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PG 레프 카이에스였던 런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파워드레드용 신규 파츠들이랑 같이 기존의 이제 래프를 구성하는 파츠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쪽은 다 파워드레드용 그거구나. 그리고 이쪽이 기존의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쓰던 그 파츠들이고 뭐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트론 실 들어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드레드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야, 하이레솔루션으로 파워드레드라니. 안 그래도 하이레솔루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프로포션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파워드레드 나오면 딱이겠다 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근데 기본 구성만 보면은 본체,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빔사블 이펙트,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가 끝이에요. 그냥 팔이 완전 신규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보면 되는 상태거든요. 덕분에 정크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일단은 PG 손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아머 슈나이더가 그대로 남아요. 그 PG 스트라이크 때부터 쭉 사용을 하던 그 아머 슈나이더 이제 통짜 런너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남게 되고요. 이런 것보다도 좀 큰 게 이죠. 하이레솔루션에서 남는 정크들. 정크는 아예 손도 안 댔거든요. 기존의 하이레솔루션의 레드 프레임이 사용하던 팔 파츠들 있죠. 팔에 사용하는 파츠들, 이것도 마찬가지 팔 파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무장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쉴드라든가 빔라이플의 파츠가 남는데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나머지 이 무장 파츠들은 아예 런너에서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레드 프레임의 손들이 남게 되는데 손등은 또 없어요. 손등은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는 이제 어깨라던가 이런 데 사용됐던 정말 순수하게 이제 팔 파츠들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원래 있었던 이제 레드 프레임의 팔 프레임은 없으니까, 제거가 된 상태니까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정크로 남는 파츠들인 거죠. 그리고 전신에 테트론 실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전 레드 프레임처럼 유광으로 되어 있는 테트론 실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광 일반적인 테트론 실이더라고요. 남는 게 이제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요 로고가 좀 남게 되는 정도,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붙더라고요. 라인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그런가. 그럼 기본 구성인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특별히 살펴볼 것도 없어요. 일반 그 레드 프레임이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칼집의 파츠 분할이라든가 끝부분에 들어가는 코팅 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과 같은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이제 금색 파츠가 이제 코팅 파츠가 이것저것 사용이 되죠. 칼날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게 이게 약간 표시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참 좋았고, 특징이라 그러면은 가베라 스트레이트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이제 짤뚱해 보인다, 좀 두껍고 짧다, 막 이런 느낌이죠. 하이 레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드 프레임 것과 비교를 하면은 뭐 100% 똑같습니다. 코팅의 컬러도 바뀐 게 딱히 없어요. 약간 더 밝아졌나? 아닌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코팅 파츠의 색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있네요. 약간 물이 한 톤 정도 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다만 이제 수납용 조인트가 바뀌었죠. 이제 파워드레드에 맞춘 설계로 해서 이렇게 조인트가 변경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스탠드 조인트, 뭐 빔사벨 이펙트 기존에 다 쓰던 것들이다 보니까 바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 같은 경우도 팔 제외하고는 나머진 100% 기존 레드 프레임과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파워드레드라는 그 기체 설정상 애초에 팔 강화이기 때문에 본체는 기존의 레드 프레임과 똑같은 게 맞죠. 근데 이제 팔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깨 깡패잖아요, 완전.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실루엣이라든가 인상 자체가 우리가 알던 기존의 건담들과는 또 다른 느낌. 그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앞서 출시했었던 레드 프레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팔에서의 이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깨가 크고 이제 무게중심이 치우치다 보니까 살짝 흔들면은 상체가 흔들릴 정도잖아요. 이렇게 상체만 흔들리는 정도? 이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레드 프레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역시 팔 무게가 장난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뒷모습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등 부분에 파워드레드용 이제 디테일 파츠라든가 이제 어깨 뒤쪽 파츠가 추가되면서 이제 백팩이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좀 차이가 또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본체보다는 변경된 팔을 중점으로 리뷰를 할 거예요. 본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점이라고 하면 테트론실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고 팔 집중적으로 하는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깨 뒤쪽에 보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는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장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가베라 스트레이트까지 장착을 했겠다. 또 다른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메탈 빌드와 비교해봅시다. 자, 이렇게 메탈 빌드의 파워드레드와 비교를 해봅시다. 비슷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일단 본체부터 프로포션 차이가 컸지만 파워드레드 파츠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어깨 자체는 지금 메탈 빌드 쪽이 월등하게 커요. 어깨 좌우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깨 깡패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이 같은 느낌? 이렇게 축퍽하고 이렇게 어깨가 치솟은 느낌은 이제 저는 한 하이 레솔루션 쪽이 좀 더 크지 않나. 좀 더 어깨가 팔 자체가 몸 쪽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 레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프로포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의 손 사이즈 차이입니다. 네, 손 크기 차이. 아무래도 이 파워드레드라는 이 옵션은, 이 유닛은 150m짜리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가베라를 휘두르기 위한 옵션이에요. 근데 손이 이 정도는 돼야지 같은 느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율상 하이 레솔루션의 손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 자체는 그냥 PG 손을 그냥 60분의 1 손을 그냥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손을 펴서 비교하면은 그게 너무 여지없이 드러나서 진짜 이건 좀 그래도 손을 피지컬 그대로 쓴 것까진 좋은데 이거는 HG로 갔어야 되는 144분의 1로 갔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분의 1에서는 더 큰 손을 썼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전개했을 때의 차이도 좀 컸습니다.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어깨 장갑이 별도 가동이에요. 어깨 장갑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팔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 레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팔 어깨 자체가 이 외부 장갑의 이렇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렇게 좌우 비교하면 딱 보이죠. 손 높이가 달라져요. 어깨 위치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팔이 좀 더 이전보다 짧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죠. 이제 어깨는 어깨대로 따로 붙어 있지만 이제 팔 자체는 어깨 장갑에 딸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 상태를 만들어 주면은 이제 높낮이가 확 바뀐다. 요건 좀 큰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메탈 빌드로 파워 드레드를 완성하고 나서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기대치를 높였나 봐요, 제가 하이 레솔루션에서. 그래서 팔 길이를 유지한 채 어깨를 올릴 수가 없다. 요거는 조금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체는 레드 프레임과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츠의 조립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파츠의 분할부터 해서. 다만 이제 바뀐 게 있다면 테트론 실인데 기본 위치는 같거든요. 이 가슴에 붙는 빨간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제 뭐 골반에 붙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무릎에 붙는 코우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위치 다 똑같아요. 무릎에 라인도 다 똑같이 붙어요. 그냥 레드 프레임도 가슴에 빨간 색깔 라인 똑같이 붙고요. 똑같이 붙고 옆구리에 붙고 이제 고관 부분에 붙고 무릎에 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벚꽃이 사라졌죠. 원래는 이런 벚꽃 무늬의 테트론 실이 있었어요. 어깨에도 붙게 되고 이런 게 존재했습니다만 파워 드레드에서는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특유의 무늬들을 그대로 좀 구경을 할 수가 있다. 요런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아까 일반판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이 하이 레솔루션 레드 프레임 리뷰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파일 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어깨 바깥쪽에 있는 디테일이에요. 뭔가 갑옷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디테일만 딱 놓고 보면은 약간 아까 허벅지나 이런 데서 봤었던 그 특유의 디테일을 좀 더 강조한 듯한 느낌의 그런 디테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테트론 실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런 빨간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제 팔꿈치 쪽에도 이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붙게 되고 왼쪽 어깨에는 뭔가 붓글씨처럼 그려놓은 것 같은 특유의 그 무늬들, 요거를 좀 더 살려놓은 실이 붙게 됩니다. 특히나 새로 들어간 코팅 파츠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쪽에 이런 실린더 디테일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도 이렇게 코팅 파츠가 사용이 됐어요. 안쪽에도 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많이 쓰인 게 눈에 띄죠. 개인적으로는 이 분할되어 있는 어깨 디테일이 유독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지금 파츠가 3개 쓰인 거예요. 검은 색깔 파츠 위에다가 빨간 색깔, 좀 붉은 색깔 파츠를 씌우고 그 겉에다가 또 이제 빨간 색깔 파츠를 또 씌운,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검은색은 유광으로 해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뭐 하이 레솔루션 역시 글로스 인젝션이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팔을 제거를 하고 살펴봅시다. 어깨 라인을 타고 연결되어 있는 요 디테일 부분들은 가동이 돼요. 이렇게 앞, 위, 그리고 뒤 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깨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대로 좀 빼볼게요. 빼주면은 기존의 레드 프레임의 어깨 관절이 드러나고요. 여기다가 원래 기존의 팔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이 레솔루션 이제 파워 드레드에선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메탈 빌드를 좀 살펴볼까요? 메탈 빌드는 잘 보면은 이 팔 자체가 등 백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백팩부터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치만 하이 레솔루션은 백팩에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팔을 새로 교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더라고요. 그치만 백팩으로 쓰이는 요 디테일 파츠는 그대로 등에 장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팔만 뚝 떼왔잖아요. 내부를 좀 살펴봐야죠. 안쪽에 보면 이제 심심하지 않게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실린더 디테일 파츠와 함께 내부 디테일도 또 챙겨준 게 또 특징이죠. 이 상태로도 어깨 관절이 별도로 가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빼줄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거 말고도 위에 보면 관절이 또 있어서 아예 팔 자체가 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쪽에만 관절이 3개인 거죠. 지금 본체랑 연결되는 관절 아까 살짝씩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바깥쪽으로 빠지는 관절 또 하나 있고 팔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어깨 자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줄 수 있고, 이대로 또 안쪽에 관절이 또 있으니까 이대로 팔만 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팔을 살펴보면 여기도 라인 마킹이 좀 들어가요. 조금씩 들어가요. 손목 안쪽에도 그렇고 조금씩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근육의 느낌을, 그 하이레솔루션이 되게 근육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레드프레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근육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면은 근육이 솟아올라온다. 같은 기믹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로 뭐 손오공이라든가 뭐 요런 근육 기믹이 좀 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레솔루션도 채용을 하게 됐다. 이거 말고도 팔꿈치가 별도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더라도 이제 각도를 어느 정도 또 맞추어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별도 요 관절이 존재해요. 빨간색 파츠 자체가 좀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였고, 손목 볼관절 별도고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PG 관절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은 PG 레드프레임의 손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냥 레드프레임 손이에요. PG에 사용된 그 손, 그 통짜 손 그대로예요. 근데 손바닥 파츠가 바뀌면서 이 돌기가 사라졌습니다. 돌기가. 그래서 PG의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튼튼하게 고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쯤에 가운데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믹으로는 이제 손목 쪽과 팔꿈치 쪽에 커버를 열어줄 수 있다. 여기서 약간 열방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형태네요. 이거는 그리고 메탈 빌드에도 있었던 디테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액션 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깨 그래도 전개했을 때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역시 그래도 파워드레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합니다. 먼저 공식 사진에서 좀 눈에 띄었던 포즈가 이거였거든요. 어퍼컷 날리는 요 느낌, 좀 더 과격한 느낌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봤는데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구도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이 본체 자체의 접지력이 너무 좋아서 이전에 이미 그냥 레드프레임 때도 이 접지력과 가동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프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좀 어떤 극한의 포즈를 취하더라도 다 설 거야. 요런 게 좀 있어요. 뭐 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포즈도 굉장히 잘 서거든요. 네, 무게중심만 좀 잘 잡아준다면은 문제없이 탈 없이 섭니다. 진짜 좀 극한의 포즈, 다리를 쫙 벌리거나 이렇게 앞뒤로 벌리더라도 이제 무게중심에 문제만 없다면 굉장히 잘 선다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은 포즈를 많이 잡으면서 포즈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뭔가 노하우적으로 지금 이 무게 중심이야 요런 게 생겨요. 하시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포즈 잡는 거. 제가 또 파워드레드 만졌을 때 이런 포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쉽게 말하면 약간 기모으는 포즈 같은 거, 요런 거 좋아했는데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팔 높이가, 어깨 높이가 이제 일정했으니까 이 포즈를 해도 특히나 어깨 바깥쪽으로 이렇게 텅 비어 보이는 구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멋있었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이레솔루션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슷한 포즈를 메탈 빌드가 했을 때 분위기가 좀 다르죠. 하체의 박력을 하이레솔루션이 확실히 훨씬 좋았지만 이제 손도 더 크고 팔도 더 길게 느껴지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겨드랑이의 유무가 좀 많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발도 포즈, 어깨 뒤쪽에 있는 프레임으로 아예 그냥 가베라 스트레이트 검집 자체를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제 편하게, 이제 관절도 팔도 길고 관절도 많으니까 편하게 발도 포즈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베라 스트레이트 액션. PG 손이다 보니까 전지 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포즈 취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바닥 돌기가 없잖아요. 가베라 스트레이트에도 돌기가 없어요. 고정이 그래도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휘두르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고정이 안 되더라도 엄지손가락이 막아주고 손바닥이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포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이 PG 손이다 보니까 PG 가베라 스트레이트도 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바닥 돌기가 없으니까 좀 고정이나 이런 건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포즈 정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돌기가 없는 거지 무게지탱을 못하는 건 아니어서 요런 용자건법 포즈면 적당하지 않을까. 양손으로 지탱할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메탈 빌드에 부속되어 있는 거죠. 150 가베라 스트레이트 파워 손에 쥐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무게지탱하고서 손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되더라고요. 야, 이 여차저차 좀 괜찮은 또 포즈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얘는 메탈 빌드처럼 백팩이 아니어서 일반 레드 프레임에 장착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간단한 조인트 활용만 하면 됩니다. 무슨 조인트냐? 짜잔! 그냥 레드 프레임에 들어있는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 그 수납용 조인트 요거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레드 프레임 사면은 2개 들어있어요. 같은 런너가 들어가 있어서 동일한 조인트를 2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될 거는 요 빔사벨 수납 조인트 있죠. 여기가 요 가베라 스트레이트 조인트랑 맞물린다. 요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파워드레드의 이 기본 어깨 있죠. 이걸 장착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인트에 안 맞아요. 근데 이 어깨 근육 있죠? 자, 이 친구 얘는 여기 맞아요. 오, 잘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편법이긴 하지만 메탈 빌드처럼 팔을 4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이 레솔루션 모델의 파워드레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파워드레드 프라모델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랄까 의미 있는 키트가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PG 손을 활용을 해서 144분의 1에 적용한 파워드레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문득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잘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로겠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